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보이는 것과 같은 벽 조경을 한번 해볼 건데요.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을 먼저 다뤄보고요. 그리고 나서 지오메트리 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블렌더가 최근에 좀 굉장히 느려졌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느려졌었냐, 이렇게 새 창을 띄우는 경우, 이렇게 프리퍼런스를 열거나 아니면은 윈도우에 뉴 윈도우 뭐 이런 상황에서도 창이 좀 늦게 뜨고요. 아주 많이 늦게 뜨는 건 아니고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서 블렌더도 다 지웠다 다시 깔고 그래픽 드라이버도 다 지웠다 다시 깔고,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문제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드라이버나 아니면 뭐 USB 드라이버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다 뒤져봤는데 전혀 해결 방법은 아니었고요. 저의 문제점은 이 타블렛 드라이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타블렛 드라이버를 기존에 제가 오픈 타블렛 드라이버라고 하는 오픈소스용 드라이버를 좀 사용을 했었는데, 그 드라이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정식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었다가 지웠는데, 지워지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삭제가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식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고 나서 해당 문제가 좀 사라졌어요. 혹시나 블렌더에 새 창이 늦게 열리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드라이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클린 삭제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일단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5m에 3m짜리 평면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옆에 풀떼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떼기가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너무 무거워지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좀 단순화시킨 이파리를 만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형태는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원래 봤던 이미지를 보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위로 향하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출하고자 하는 모양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아래쪽으로만 조금 향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은 위로도 다 펼쳐져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그냥 원하시는 식재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미리 보기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다 똑같이 생긴 겁니다. 색상만 약간 다른 이런 이파리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는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식재를 하는 것은 너무 옛날 방법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응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다가 이 식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로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시스템 들어간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일단 파티클을 하나 얹어주고요. 2m 헤어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을 보면은 2m는 사용 안 하고 다 헤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2m로도 사용은 가능해요. 한번 잠깐만 볼까요? 2m로 사용하되 프레임 스타트를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00 이렇게 가버리면은 충분히 많은 양의 파티클이 생성이 시작부터 되는 거고요. 여기서 라이프 타임도 충분히 길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탑에서 봤을 때 파티클의 수량은 충분한 거고요. 여기에서 넘버로만 내가 조정을 하게 되면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만 잡기 위해서 파티클에 있는 필드 웨이트 항목을 열어서 여기에 있는 중력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중력을 0으로 만들어줬더니 위로 올라가죠. 이건 왜 그러느냐? 노말 방향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출량을 없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벨로시티도 들어가서 노말을 0으로 만들어주면은 평면에 붙은 상태로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이 돼요. 파티클 생성됐으니까 렌더 탭에 있는 렌더 에지 패스를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오브젝트를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로 지금 체크를 했는데 다시 올라가죠. 이럴 때는 노말을 다시 0 엔터 다시 한번 해주면은 들어와서 붙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2m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건드려줘야 되는 항목들이 생기니까 2m로 쓰지 않고요. 다시 만들어서 헤어 이걸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헤어로 사용을 하고요. 필요하면 일단 좀 줄여놓을게요. 100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객체를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 대신 넣는 거죠. 그래서 렌더 탭에 있는 패스를 오브젝트로 바꿔주고요. 얘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헤어 같은 경우에는 방출이 되지가 않고 뿌리가 다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헤어가 더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는데 오브젝트가 옆으로 돌아가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본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원본 오브젝트에 데이터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릴레이션스
그리고 트래킹 액시스가 기본이 Y에 Z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옆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Z에 Z 이렇게 바꿔주면은 윗면으로 바라보는 이런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원본 객체와 지금 인스턴스 객체를 보면은 인스턴스 객체가 너무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파티클 프로퍼티스로 이동을 하고요. 스케일을 1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헤어 랭스 부분을 블렌더 기본 단위인 1m 이렇게 맞춰주면은 동일한 사이즈로 생성이 됩니다. 조금만 더 줄여놓을게요. 50 정도. 자, 그리고 지금 배치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밑에 있는 시드 값을 변경하게 되면은 랜덤하게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밀도를 균일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소스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열어준 다음에 이븐 디스트리뷰션 이거를 클릭해주면은 좀 밀도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랜덤으로 가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기본 형태는 됐고요. 이 오브젝트를 한번 회전을 해 놓을게요. 지금 벽 조경을 하는 거니까 수직 조경을 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 90도를 세워서 일단 만들어 보고요. 오브젝트가 회전이 되니까 인스턴스 객체도 다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이 되는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고요. 자, 인스턴스 객체의 크기와 회전값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일단 사이즈를 랜덤하게 바꾸기 위해서 렌더 항목에 있는 스케일 랜덤 항목이 있죠. 이 부분을 올려주게 되면은 최대값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이 랜덤하게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전을 하려고 봤더니 옵션이 없어요. 2m에는 회전 옵션이 있습니다. 전체에 확장되어 있는 창을 닫고 보면 이 로테이션이 있죠. 그런데 헤어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항목이 없습니다. 헤어 2m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어드밴스 옵션을 그냥 켜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벨로시티 부분과 로테이션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고요. 로테이션을 활성화 시켜주면은 이제 회전 제어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회전 제어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랜더마이즈 건드려 보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죠. 벨로시티 헤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현재 이 원본 오브젝트의 Z축 방향으로 랜덤하게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Z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글로벌 Z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월드 기준 Z축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Z를 일단 바꾸고요. 밑에 있는 랜더마이즈 요거를 건드려 주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탑에서 보게 되면은 회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방팔방 그냥 360도 랜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값은 플러스 180 마이너스 180입니다 기본이. 자, 그러면 랜더마이즈 항목은 두고요. 아래에 있는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를 건드려 주게 되면은 옆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180도가 회전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회전을 하면 되겠죠.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왼쪽으로 돌아서 제일 작은 이파리 볼까요? 작은 이파리가 한 10시 정도 방향 지금 가 있는데, 페이지를 올려서 1로 가게 되면은 동일한 위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80에서 180도까지다. 0이면은 그냥 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페이지를 아무렇게나 놓으시고 밑에 있는 랜더마이즈 페이지 항목을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랜덤하게 회전이 되는 이런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회전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으로만 회전이 됐죠. 오브젝트 기준 Z축으로만. 그리고 나서 이제 랜더마이즈를 살짝만 건드려서 옆으로 좀 랜덤하게 누워지는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충분히 작업은 완료가 되는 거죠. 수량을 살짝 건드려서 한 300 정도만 가볼까요? 300도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20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스캐터링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본 객체의 만들어지는 방향입니다. 지금 봤을 때 표면의 Z축 방향으로 얘네가 돌출이 됐었죠. 그래서 그 방향을 계속해서 맞춰서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지금 배치할 거를 한번 대충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기본 배치가 될 거예요. 그 형태를 맞춰서 그려줘야 됩니다. 일단 180도 회전해 주고요. 그리고 위로도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기본 각도를 맞춘 상태에서 우리가 로테이션 어플라이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깨지죠? 이게 깨지는 이유는 제가 텍스처의 코디네이터를 제너레이티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UV로 해서 잘 펴주거나 아니면 지금 회전이 됐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좀 회전을 해줘서 올바르게 좀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잡아 놓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배치를 다시 해볼게요. 지금 다 지워놓은 상태고요. 헤어 사이즈 1000 어드밴스 옵션을 켜고요. 렌더 오브젝트는 요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의 트래킹 액시스가 플러스 Z에 업액시스 Z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이즈가 너무 작게 보이니까 스케일을 다시 또 맞춰야겠죠. 노테이션 일단 켜놓고요. 밑에 있는 스케일 1로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뭐 좀 이상하게 잡히는데 오브젝트 Z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상하게 회전이 되는 거죠. 옆으로 회전이 되죠. 이게 바탕 원본 객체가 바닥에 깔려 있을 때는 제대로 나오는데요. 이게 회전이 되면서 탑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회전이 되면서 얘네가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회전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오브젝트가 어째서 회전의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오리엔테이션 액시스를 노말 탄젠트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이 되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랜더마이즈도 적용이 되고요. 페이지도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노말 탄젠트로 바꿔주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오브젝트 Z로 해볼게요. 오브젝트 Z로 하나 아니면은 노멀 탄젠트로 하나 옆에서 봤을 때 회전되는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자, 현재 지금 노멀 탄젠트 상태고요. 그대로 하나를 복사를 해서 파티클은 링크를 끊어버리고요. 요거는 그냥 오브젝트 Z로 해볼게요. 오브젝트 Z로 해놓은 상태에서 페이지를 건드려서 두 개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작동 원리를 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맞춰 나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Z로 해서 일단은 스케일은 나중에 건들고요. 회전되는 정도를 맞출 건데 밑에 있는 페이지를 건들게 되면은 플러스 180, 마이너스 180 회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랜더마이저 페이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회전을 하는데 지금 나뭇잎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원본이 여기 방향이고 여기서 대충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각도로 랜덤하게 회전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페이지를 건들어서 뒤로 일단 보내놓고요. 그리고 랜더마이즈 페이지를 해서 제일 많이 가는 애들이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주면은 그 사이에서 랜덤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랜더마이즈 살짝 건드려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케일도 건드려 주고요. 그리고 나서 넘버도 충분히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알아봤고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눠서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의 공간에 두 개의 파티클을 같이 넣고 싶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고요. 요거 그냥 제가 의미로 그냥 막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대충 잘라놨고요. 만약에 여기 하나, 이렇게 따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따로 만들면 되겠죠. 다시 해요. 넣고 올게요. 자, 아까랑 동일하게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보면은 비어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게 왜 그러느냐. 요 면을 제가 자를 때 애초에 굉장히 막 잘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막 나눠 놓다 보니 안에 히든 엣지들이 걸리는데 이분 디스트리뷰션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의 페이스당 올라가는 수량이 얼추 정해집니다. 근데 페이스의 크기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전체 면에서 그냥 흩뿌려 주려고 그러면은 이분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도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지터드가 아닌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282를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요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자, 파티클 프로퍼티스에서 옆에 화살표 확장해서 디스트리뷰트 파티클 시스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파티클 시스템이 하나가 더 생겼고요. 아래에 있는 거 새로 만든 거는 링크를 끊어주고요. 오브젝트만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런데 오브젝트를 바꾸고 봤더니 두 파티클의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풀떼기가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고 두 개가 있어버리니 시드 값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좀 섞이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면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텍스처 페인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 페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처 페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언랩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U키 눌러서 언랩 한번 해주는데 언랩을 할 때 가능하면 여기 있는 마진을 0.1 정도로 줄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진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짝 붙어버리면은 이 끝단을 내가 색칠을 했을 때 이 반대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괜찮다라고 싶고요. 자, 솔리드 모드로 이동한 다음에 파티클이 일단 보이지 않게 끄고요. 오브젝트 모드를 텍스처 페인트 모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고 봤더니 분홍색으로 나오는 거죠. 분홍색이 나온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색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블렌더에서는 환경에 텍스처가 들어가지 않아서 깨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컬러가 나오죠. 그래서 쉐이더 에디터에 뉴 해서 쉐이더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이미지 텍스처 노드 하나 갖다 놓고요. 뉴 눌러서 저는 그냥 2048 2K 정도 사이즈로 해서 그냥 비어있는 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자마자 얘가 그려졌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칠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그려져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봤던 이미지처럼 요걸 한 4개 정도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4개를 따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이렇게 4개를 나누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요거를 하나 그려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는 창하는 이미지 에디터로 지금 열어 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하나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하얀색 부분에만 파티클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그린다 라고 하면은 두 개가 같이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 지금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요거를 복사를 하는데 복사를 하고 나서 링크를 끊고 나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링크를 끊고 그리려고 봤더니 기존에 바탕에 그려놨던 이미지가 사라져 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탕 이미지 위에다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미지 에디터에 이미지에 지금 별표 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Save All 이미지를 한번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하고 이 복사된 이미지에 링크를 끊게 되면은 이제는 그대로 그 위에다가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이렇게 칠을 해서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적용 구간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다시 첫 번째 맨 처음에 그렸던 거 다시 한번 복사하고요. 그리고 링크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또 칠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칠하기가 좀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이 이미지 에디터에서 칠을 해도 됩니다. 이미지 에디터에 현재 지금 편집 중인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칠을 하는 거죠. 양 끝단만 칠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툴에 있는 필을 이용을 하시면은 안쪽만 채워지게 되고요. 자, 이게 버그 같기는 한데 컨트롤 Z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바꿨다 다시 들어오면 깨끗하게 들어오기도 해요. 자, 지금 필을 했는데 얘가 깨끗하게 안 들어가죠? 자, 컨트롤 Z 했는데 또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미지를 바꿨다가 들어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옵션을 열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툴 세팅 요거를 꺼놔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툴 세팅을 켜고 보게 되면은 위에 어드밴스 부분이 있습니다. 어드밴스 부분에 있는 필 스레숄드를 1까지 말고 0.99 이렇게 그냥 최대한 올려주세요. 1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가 다 칠이 됩니다. 그래서 0.99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막혀 있는 내부 쪽만 깨끗하게 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칠을 하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하면 안 되느냐? 여기에서는 필이 안 먹습니다. 필을 하면 무조건 다 칠해져요, 그냥. 3D 뷰에서는 필 모드에 대한 어드밴스 옵션이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을 할 때는 반드시 이미지 에디터에서 페인트 모드로 변경을 해서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첫 번째 만들었던 요거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얀색 부분에만 적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워야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워지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워도 되고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 게 지우는 게 아닙니다. 이 배경색, 전경색과 배경색이 있죠. 배경색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경색이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은 빨간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는 그냥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칠이 되면서 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지우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X키를 누르게 되면은 전경색과 배경색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뀐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지우셔도 되세요. 지우는 게 아니고 칠을 하는 거죠. 검은색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처 페인트에서 이 하얀색 부분에만 조경이 들어가게끔 해볼게요.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이동을 하고요. 파티클 만들어 놨으니까 파티클 보이게끔 켜놓고요. 지금은 전체 다 들어가는 상태인데 아래로 쭉 내려서 텍스처에 추가 이렇게 하면 텍스처가 하나가 추가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만든 이 언타이틀 2번을 넣기 위해서 눌러보면은 안 보입니다. 여기에서 넣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이름 지금 텍스처로 됐죠? 텍스처 프로퍼티스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 이미지 오어 무비 그리고 여기에서
언타이틀 002번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로 쭉 내려간 다음에 인플루언스 항목을 확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데스티니 항목 있죠. 데스티니를 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티클이 두 개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위에 거 하나 끄고 볼게요. 자, 끄고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게 됐죠. 이게 왜 그러느냐, 텍스처 프로퍼티스로 다시 이동을 해서 보면은 여기에는 데스티니 항목이 적용이 된 게 그냥 여기에 있는 코디네이트, 제너레이티드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너레이티드를 UV로 바꿔주게 되면은 내가 칠한 부분에 얘네가 랜덤하게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파티클로 이동을 해서 수량을 충분히 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칠한 위치에만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죠. 상당히 번거롭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파티클을 그냥 지워버리고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좀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앞에 거는 다 버리고 지오메트리 노드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들어가고요. 뉴 눌러서 지오메트리 하나 추가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면 위에다가 뭔가 인스턴스 객체, 현재는 여기는 282를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282를 먼저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282를 올리려고 했더니 좀 많이 귀찮은 상황이었죠. 훨씬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로 하는 거고요. 이 페이스 위에다가, 이 메쉬 위에다가 얘네를 뿌려줄 거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add 포인트에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 요걸 해주게 되면 현재의 페이스 위에 랜덤하게 뭔가를 뿌려주는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넣게 되면은 이 페이스가 포인트로 다 변환이 되고요. 우리는 바탕면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들을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끌고 갔더니 얘가 또 사라지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게끔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을 해서 위에 것도 나오고 밑에 것도 나오고 이렇게 두 개 다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랜덤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후화성 디스크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약간 밀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을 만약에 100, 맥스 100 이렇게 하면은 100mm 정도 간격으로 해서 밀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그냥 랜덤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냥 랜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시드 값을 변경하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평면 위에다가 포인트를 다 뿌려줬죠? 다 뿌려주고 나서 이 뿌려진 포인트에 이 오브젝트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Shift A 인스턴스 항목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 to 포인트가 있고 on 포인트가 있는데 on 포인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이 282를 넣기 위해서 자, 오브젝트가 어떤 건지 찾고 나서 지오메트리 노드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이런 식으로 가도 되지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많이 만약에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토 하이라이트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오브젝트 인포 노드를 갖다 놓고 스포이드로 찍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오메트리를 인스턴스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파리가 이렇게 다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까랑 똑같이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션 랜덤하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오브젝트가 좀 살아있으니까. 이 화면을 좀 치우지 않아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귀찮아서 그러는 거니까. 자,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있는 로테이션 항목과 스케일 값을 건드려주면 되는데 일단 스케일은 좀 랜덤하게 건드려져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랜덤 밸류라는 노드가 있어요. 저도 어디에 들어있는지 몰라서 그냥 검색하는 겁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 있네, 유틸리티에 그냥 랜덤 밸류.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로 넣어주고요. 스케일은 XYZ 다 동일한 값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 맥스 값만 설정을 해주면 되죠. 0.5에서 1, 뭐 이런 식으로. 티클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테이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Z축으로 180도가 한번 돌고 나서 그리고 X축으로도 한번 이렇게 회전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랜덤한 값이 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만큼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값을 기본값으로 잡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랜덤 밸류를 넣어주는데 현재 플로트 상태죠. 바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얘를 벡터로 바꿔주고 이렇게 가면은 따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뒤에 컴바인 XYZ 이렇게 해서 XYZ를 각각 다른 값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컴바인 XYZ를
뒤에서 한번 들어가고 얘를 플로트로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XYZ를 각각 따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민 맥스 들어가는데 아까 180도가 일단은 회전이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어야죠. 그래서 180을 넣어 놓게 되면은 이 값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각도 디그리 값이 아닌 레디언 값이라서 요거를 메스노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보기 편한 각도인 디그리 값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 레디언스 현재 180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위아래 똑같이 넣어주고요. 그러면 180도가 돌아간 상태인데 뒤로도 뭐 한 30도, 앞으로도 30도 이렇게 각도를 랜덤하게 회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각도에서 30도씩 더하고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스 노드를 활용하면 되는데 메스가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죠. 왜냐? 얘는 180도를 레디언 값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각도 값을 넣으면 안 되고 각도 값을 넣고 싶으면 이 뒤로 붙어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중간에다가 넣고 싶다 그러면은 메스노드 2 레디언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30도, 밑으로 30도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는 애드 그리고 위에도 하나 복사를 하는데 얘는 서브트랙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30도까지 랜덤한 각도로 옆으로 회전이 되는 이런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30도가 먼저 돌았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각각 이렇게 민 맥스로 연결을 해주는데 최초에 돌아간 값은 30도고요. 얘는 좀 더 작은 값, 한 10도 정도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이렇게 가고 좀 랜덤하게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도 랜덤하게 좀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Y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각도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제외를 시키고요. 요만큼만 가지고 와서 각각 민 맥스로 넣어주면 되고요. 기본 값은 0이었죠, 0. 좌우로는 한 15도 정도 이렇게 랜덤하게 옆으로 도는 거죠. 옆으로 회전을 하면서 볼까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거는 한 15도 정도 랜덤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노드가 복잡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따지고 보면 파티클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데스티니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수량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이파리를 이 빨간색 이파리를 추가를 하고 싶다.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색 이파리랑 파란색 이파리. 자, 지금 두 가지 이파리가 방향도 같고 만들어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인스턴스 객체로 넣어줄 때 두 개를 같이 넣어주면 되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컬렉션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컬렉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 컬렉션에서 얘네는 그냥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서 오브젝트 인포가 아니고 컬렉션 인포를 사용을 하고요. 컬렉션을 방금 만든 테스트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인스턴스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들어오게 되는데 이상하게 날아가죠. 아래에 있는 separate children 그리고 reset children 이 두 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잘 들어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생긴 것도 똑같고 원점도 똑같고 여기에서 스키터링이 된 위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곳에 오브젝트가 두 개씩 겹쳐져 있습니다.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항목을 클릭을 해서 두 개가 랜덤하게 서로 같은 위치에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렉션을 사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오브젝트 인포를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지오메트리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인포 하나 그대로 복사하고요. 두 번째 거는 빨간색 이파리를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픽 인스턴스를 켜게 되면은 안 나오죠. 이게 왜 안 나오냐면은 지오메트리 상태라서 픽 인스턴스가 먹지가 않는 거고요. 이 픽 인스턴스 항목이 적용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오메트리를 인스턴스 객체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to 인스턴스 노드를 활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적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인풋 항목이 위아래로 길죠. 이렇게 위아래로 긴 인풋을 가진 것은 여러 개의 객체를 같이 꽂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지오메트리 to 인스턴스 두 개의 객체를 넣어주고요. 왜 두 개 다 4번일까요? 밑에 있는 거 바꿔줄게요. 자, 아래에 있는 거를 5번으로 바꿔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 텍스처 페인트를 활용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텍스처 페인트가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에도 이미지 텍스처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일단 요거 이름이 언타이틀이 2번이었으니까 이름 지정 반드시 좀 하면서 하세요. 자, 얘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 이미지 텍스처를 넣을 수 있는 위치는 한 군데는 아니에요. 한 군데는 아닌데 저는 이 뒤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 앞에다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텍스처를 여기에 있는 데스티니 항목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되기는 합니다. 자, 넣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그러느냐? 이 벡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UV 맵을 펼친 UV 맵 좌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오메트리 노드에는 UV 맵이라는 노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UV 맵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벡터를 꽂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디파이어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벡터가 생겼는데 옆에 있는 얘를 클릭을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뭔가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생기고요. 클릭해보면은 UV 맵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UV 맵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UV 맵을 넣었더니 얘가 굉장히 수량이 적죠.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외부에서 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작업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노드 안에서 그냥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임드 어트리뷰트 항목을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있는 벡터 그리고 UV맵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어트리뷰트 항목을 벡터로 넣어주게 되면은 UV맵으로 펼친 좌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느냐? 면이 분할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를 충분히 면을 분할을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왼쪽으로 좀 처지죠? 이렇게 됐는데 노드 안에서 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서브디바이드 메쉬 레벨은 6 정도 이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가기는 갔는데 수량이 적죠. 여기에서 나온 컬러 값에다가 매스 노드를 연결을 해주고요. 멀티플라이로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1의 값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안 나왔던 거고요. 멀티플라이를 사용한 이유는 검은색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를 사용을 한 거예요. 만약에 애드가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멀티플라이 또는 멀티플라이 애드를 사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도 조금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타이밍을 한번 켜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 सब디비전 서페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보면 0.1 마이크로 세컨, 뭐 1초도 걸리지 않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노드 계산되는 것들에 비해서 좀 느립니다. 만약에 얘가 꺼졌다라고 하면은 0.52 마이크로 세컨인데 요거 하나 켜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느려지죠. 2배만큼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하지 않고요. 이미지 텍스처를 뒤에 있는 실렉션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매스 노드는 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이 이파리가 아닌 얘를 하나를 추가를 한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 이파리를 지우고요. 빨간색 이파리 대신에 뒤에 있는 넓은 이파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텍스처는 일단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스케일이 너무 안 맞고 이 회전하는 값도 처음에 만들어놨던 이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좀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 애초에 얘가 들어올 때 스케일 조정이 한번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트랜스폼 지오메트리를 한번 적용을 해서 스케일 값을 좀 줄여주는 거죠. 애초에 가지고 올 때 0.5 정도 이렇게 한번 줄여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맞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랜덤하게 회전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나뭇잎이 회전될 각도를 생각을 해서 애초에 얘네를 미리 한번 변형을 시켜서 가지고 오는 것도 방법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총 계산된 결과가 맨 처음에 아까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3 마이크로 세컨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0.42 마이크로 세컨으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아까는 얘도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연결하고 볼게요. 그래도 0.45 마이크로 세컨. 자, 여기에서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비껴나가는 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가 여기 아까 칠하다가 제대로 안 지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잘 정리를 하면서 그려줘야 아까 여기 이제 중간에 선 그렸던 게 남아있나 봐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벽 조경, 버티컬 가든이라고도 하고 수직 조경이라고도 하고 뭐
불리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한번 해봤고요. 기본적인 원리가 스캐터링이기 때문에 응용하게 되면은 모든 공간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갈을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잔디를 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산에다가 나무를 뿌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스캐터링과 관련된 굉장히 사용하기 간편한 애드온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캐터링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스캐터링 애드온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할 일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은 이 지오메트리 노드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활용해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